살아서요.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 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시 다이어트를 좀 해볼까 하는데 일단 지금은 할 일이 좀 많아서 그 핑계로 조금 미루고요. 다음 주부터 다시 식사도 좀 조절해 가면서 다이어트를 해보려고 해요.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살이 찐다는 건 세포가 분열을 해서 숫자가 늘어난다는 거잖아요. 맞죠? 그래서 숫자가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내 몸에 살이 붙는 거예요. 그럼 등치가 커지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보다 체격이 크다면 저는 여러분들보다 세포수가 많은 거예요. 그러면 오늘은 세포 분열 어떻게 일어나고 어떤 내용이 있는지 한번 같이 알아보도록 해요. 첫 번째, 세포 분열 바로 들어갈게요. 열심히 지금 공부해야 되는 시간이니까 다른 얘기 안 하고 빨리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의 세포가 있었어요. 근데 이제 이 세포가 어떻게 해요? 어느 정도 자랐어요. 자랐더니 더 자라면 물질 교환하기가 좀 힘들 것 같아. 그래서 뭘 한단 말이에요? 두 개로 나누어지죠. 두 개로 나누어질 때 똑같은 모양으로 두 개로 탁 나누어졌는데 이렇게 두 개로 나누어졌을 때 우리는 세포가 분열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두 개로 나누어지기 전에 그 세포를 우리는 뭐라고 하고요? 모세포라고 불러요. 그리고 세포 분열이 일어나서 두 개로 나누어져서 새로 태어난 작은 세포들 있죠. 그 친구들은 우리는 뭐라고 부르느냐? 딸세포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분열하기 전을 우리는 모세포라고 하고 그리고 태어난 작은 아이들은 딸세포라고 부른다는 거 기억을 해주세요. 그래서 일단 세포 분열이 뭐라고요? 하나의 세포가 어느 정도 큰 다음에 두 개의 세포로 나뉘어지는 거. 적어볼까요? 두 개의 세포로 나누어지는 거. 이걸 세포 분열이라고 하죠. 자, 그러면 세포 분열은요, 주기가 있어요. 어떻게 해요? 엄마 세포, 모세포였다가 이게 딸세포로 나왔어요. 그럼 분열을 했죠? 그럼 이제 분열 시기부터 분열을 딱 끝낸 세포가 다시 어떻게 돼요? 엄마 세포가 되려고 좀 자라겠죠. 네, 그렇게 자라는 다음에 그 다음에 다시 또 마찬가지로 딸세포로 분열하려고 딱 준비하는 그 시기. 거기까지가 뭐예요? 세포 주기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세포 주기는요, 한 세대만큼의 갭을 가지고 있다, 차이를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 세포 주기는요, 크게 무엇으로 나눌 수 있느냐? 세포 주기는요, 크게 두 가지로 나눕니다. 무엇으로 나누느냐? 간기라는 것과 그 다음에 분열기라는 것으로 나누죠. 자, 그러면 세포 주기가 간기와 분열기로 나누는데 간기 때는 무슨 일을 하느냐? 세포 주기를요 거의 이렇게 긴 시간대로 동그라미 원으로 보면 대부분의 시간을 간기라는 이 시기가 차지하고 있고요. 분열기는 되게 작아요. 그럼 이 간기 동안은 도대체 뭘 하는지 한번 알아봅시다. 간기 때는요, 첫 번째 뭘 하냐면 이제 분열이 끝났잖아요. 그러면 다음 분열 때까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좀 자라야 돼요. 모세포만큼 자라야 돼요. 모세포만큼 커져야 하는데 그때 우리는 생장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끝난 다음에 모세포만큼 커지는 거 첫 번째 하는 일 뭐예요? 생장이에요. 생장. 그럼 모세포만큼 커지려면 뭔가 속에 꽉꽉 차야 될 거잖아요. 세포 핵 속에 우리 뭘 갖고 있게요? 유전 물질을 가지고 있죠. 맞아요. 분열을 하려면 똑같은 정보로 똑같은 세포를 만들어내야 되니까 그 안에 다음 세대로 넘겨줄 유전 정보들이 있는데 그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물질들을 유전 물질이라고 하고 혹은 DNA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유전 물질들을 가지고 있는데 이 아이들이 감기 때 어떻게 되느냐? 두 배로 복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똑같이 나누면 처음의 유전 정보를 그대로 갖고 있을 수 있는 세포가 될 거잖아요. 그래서 나눌 수 있게 뭐를 합니까? 유전 물질을 뭐 합니까? 복제를 합니다.
뭘 하느냐? 유전물질뿐만 아니라 또 뭐를 합니까? 또 이렇게 세포 분열에 필요한 여러 가지 물질들을 채워 넣어야 되잖아요. 맞죠? 그래서 다음 분열에 필요한 물질들을 다 이렇게 갖추는 그런 준비 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는 뭘 한다고 얘기를 하면 되냐면 필요한 물질을 만드는 분열 준비. 다음 분열을 뭐합니까? 준비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감기 때는요, 생장하고요, 그 다음에 복제하고요, 그리고 준비한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분열기 때 뭘 할까요? 네, 분열기 때 이제 준비가 다 됐으니까 뭐 해야 돼요? 뭐예요? 두 개의 세포로 분열해야죠. 네, 그래서 분열을 할 때는 두 개의 딸세포가 만들어지는 과정이다라고 합니다. 두 개의 딸세포로 직접 나뉘어지는 과정의 시기를 우리는 뭐라고 한다? 분열기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포 주기는 이렇게 세대를 한 세대에서 그 다음 세대로 가는 그 시간을 세포 주기라고 표현을 하고 간기와 분열기가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실제로 이 간기와 분열기에 세포들이 분열을 하잖아요. 그러면 세포 분열의 종류는 뭐가 있는가 한번 알아봐야 되는데, 세포는요 크게요 우리 몸을 이루는 체세포하고요 생식을 하기 위한 생식세포가 있어요. 생식세포는요 생식기관에서 만들어져서 번식을 위해서, 네, 그 다음에 체세포는요 저가 아까 말한 것처럼 자라는, 생장하는 이런 일도 하고요. 그리고 또 우리가 막 이렇게 달리다가 뭐 하다가 이렇게 살 같은 게 탁 파이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새살이 돋아라. 네, 새살이 돋는 건 우리가 뭐라고 해요? 재생이라는 말을 하죠. 그래서 세포가 재생을 할 때도 분열을 해서 나오고요. 그 다음에 또 이런 경우 뭐 금방 말한 것처럼 생장을 하든지 재생을 하는 건 세포가 여러 개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세포가 여러 개가 있어서 하나의 개체가 이루어지는 건 다세포생물이라 하는데, 다세포생물에서는 생장과 재생을 할 수가 있고, 세포가 딱 하나인데 그게 생명체 하나예요. 한 개체란 말입니다. 그렇게 되어 있는 상태에서는 분열 한번 하면 다시 한 마리씩 되는 거예요. 이럴 경우에는 이 아이는 두 개의 딸세포 자체가 하나의 개체들로 각각 태어나는 거니까 번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단세포 생물에서의 분열은 번식이 되는 거죠. 한번 정리해 보실래요? 체세포는 그래요. 자, 그 다음에 생식세포는 아까 뭐라고 했죠? 그 자체가 번식에 관여하는 거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간단히 한번 다시 정리해 보시도록 할까요? 자, 그럼 체세포의 분열 종류. 네, 종류는 어떻게 되나요? 무슨 세포가 있었다고요? 네. 체세포가 있고 세포에는 생식세포가 있어요. 그러니까 체세포가 분열을 하는 것과 생식세포가 분열을 하는 것이 있겠죠. 그러면 세세포는 분열을 해요. 첫 번째, 뭔 분열을 한다고 했었죠? 네, 저처럼. 전 좀 다 커지만 되는 거고요. 애들이 점점 이렇게 커지는 건 뭐라고 해요? 생장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체세포 분열의 기능은 첫 번째 뭐예요? 생장이라고 하죠. 생장. 자, 그럼 생장은요, 동물과 식물을 한번 크게 나누어 보면 또 두 가지로 나뉩니다. 뭐로 나뉠까요? 식물에서는 생장이 어디서 일어나죠? 식물에서 생장이 일어나는 곳 어디예요? 네, 형성층. 좋아요. 형성층. 나무 밑둥을 탁 잘라보면요, 나이테, 1년에 한 번씩 줄 같은 게 막 생겨 있잖아요. 그 나이테 부분이 형성층 자리죠. 부피 생장을 합니다. 부피 생장을 하면서 나무가 뚱뚱해지죠. 자, 그래서 부피 생장을 하는 이 지역을 우리는 뭐라고 한다? 형성층이라고 합니다. 겨울에는요, 세포 분열이 온도가 낮아서 많이 안 일어나고, 여름이 될수록 엄청 많이 잘 일어나겠죠? 그래서 여름에는 세포가 많이 분열해서 이만큼 번식했다가
그 다음에 겨울이 되면 얼마 크지를 못해요. 그래서 그 겨울을 지나면서 생기는 줄을 우리는 나이테라고 얘기를 한다고 하잖아요. 그거 뭐라고요? 항성층이에요. 항성층에서 부피 생장을 합니다. 그 다음에 또 있어요. 식물은요, 키가 크잖아요. 뿌리가 아래로 쭉쭉 내려가잖아요. 줄기가 계속 자라잖아요. 그래서 줄기 끝과 뿌리 끝에 있는 세포 분열이 일어나는 곳, 거기를 우리는 뭐라고 하느냐 들어보셨을 거예요. 생장점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줄기 할 때 한 번 더 배워야겠죠? 자, 생장점은요, 무슨 생장? 길이가 자라는 길이 생장을 합니다. 네, 이렇게 자라는 곳이 정해져 있어요. 식물의 체세포에서는요. 그럼 동물은요? 우리들 같은 동물은요? 우리가 머리만 따로 자라고 손만 따로 자라고 발만 따로 자라고 그러지 않잖아요. 전체적으로 골고루 자라지잖아요. 자, 그래서 동물은요, 온몸에서 생장합니다. 온몸에서 생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알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아까 솔솔, 새사라, 보다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두 번째는 뭐가 있냐면요, 여러분들은 혹시 미래소년 코난 이런 거 아세요? 거기 어떤 한 씬을 보면요, 그런 장면이 있어요. 무인도에서 머리를 이렇게 묶고 이런 소년이 지나가다가 배가 고픈데 먹을 것이 없어요. 그래서 막 두리번 하는데 도마뱀을 탁 만나요. 어허, 도마뱀이 하고 도마뱀을 탁 꼬리를 잡았는데 이놈의 도마뱀이 꼬리를 딱 끊고 도망간 거예요. 그래도 이 도마뱀 꼬리가 통통하니까 이 아이가 불을 지펴서 꼬리를 구워서 먹었어요. 그러고 한 일주일, 보름, 한 달 지나서 그 도마뱀을 딱 만났는데 그 도마뱀 꼬리가 어떻게 됐을까요? 다시 또 자라나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도마뱀 꼬리가 뭐 됐다고 얘기하나요? 맞아요. 재생되었다고 하죠. 그래서 다시 살아났다, 재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장과 재생을 하는 이런 친구들은 무슨 세포라고 했죠? 네, 다세포 생물체일 때 일어나는 일이라고 했죠. 그럼 또 마지막으로 하나 더 있었죠? 네, 뭐예요? 세 번째, 네, 분열을 했는데 두 마리가 되었어요. 이런 경우에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그냥 번식 그 자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번식하는 아이들은 뭐예요? 단세포 생물 때 일어나는 현상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보이세요? 제 글자가? 자, 그래서 이렇게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 이 체세포 분열과 생식세포 분열, 세포 분열의 종류는요, 체세포 분열과 생식세포 분열이 있었고요. 그리고 또 체세포 분열의 기능은요, 이런 아이들이 있었죠. 1번에서 몇 번까지? 3번까지. 생장, 재생, 번식. 생장과 재생은 무슨 생물에서? 다세포 생물에서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단세포 생물일 때는 뭘 했다? 번식을 하더라 하는 거였어요. 그럼 이제 넘어가서 생식세포 분열을 봐요. 자, 그럼 생식세포 분열의 기능은 뭐예요? 말 그대로 뭐예요? 바로 볼 것도 없이 번식입니다. 번식이고요. 자, 그러면 생식세포는요, 생물의 생식기관에서 이 번식하기 위해서 생식세포를 만들어내는 과정까지가 생식세포 분열이에요. 그래서 번식은 기능이 되고요. 생식세포 분열을요, 다시 자세히 살펴보면요, 어떤 말이 나오느냐, 예전에 한번 한 것 같기도 한데, 생식기관이 있고요. 그 다음에 거기서 생식세포를 만들어내는 것까지를 우리는 뭐라고 한다고? 생식세포 분열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 번쯤 알아놔 주시면 좋겠죠. 안 예쁘네요. 줄이 안 예뻐요. 줄을 좀 다시 그려볼게요. 됐나요? 그러면 이렇게 나누어서 또 나누어서 네. 그럼 여기는 뭐가 돼요? 식물에 대한 거 한번 보시고요. 여기는 뭐예요? 동물에 대한 거 한번 보시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 식물의 생식기관이 뭐가 돼요? 네, 암수. 그렇죠? 그 다음에 수술 있죠. 그러면 생식세포 뭐가 만들어져요? 여기 미씨. 미씨 안에 뭐가 들어있어요? 난세포라는 아이가 있어요. 우리 중복 수정을 하게 되면 다시 배우게 돼요. 자, 그 다음에 수술은요? 네,
수술은요? 뭐가 있어요? 꽃가루, 화분이라고도 하죠. 이 안에 뭐가 들어있어요? 정액이 들어있습니다. 앞으로 이제 배울 때 계속 이런 말이 나오면 알아둬야 하니까 우리 기억하기로 해요. 그 다음에 동물 같은 경우에는 뭐가 있죠? 네, 동물은 암술이니까 여자거든요. 그럼 여기에 뭐라고요? 난소. 그 다음에 정소가 있어요. 난소에서 만들어진 생식세포 이름은 난자이고요. 정소에서 만들어진 생식세포 이름은 정소예요. 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세포 분열에 대한 뜻과 세포 주기, 그리고 세포 분열 종류, 체세포 분열, 생식세포 분열 있었고 그 각각의 기능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았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요 다음 시간에는 실제로 이제 체세포 분열 과정에 대해서 한번 알아봐야 되는데 그 전에 뭘 알아보아야 하냐면 유전물질을 가지고 있는 염색체라는 것에 대해서 알아보아야 돼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염색체에 대해서 우리 공부 또 해보도록 해요. 자,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여러분, 계속 강의 올려볼 테니까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